오늘의 이야기는 리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자 미국 정치계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요즘 그의 행보를 보면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세계 가상화폐의 패권을 손에 쥐려는 움직임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의 문장이 떠오릅니다. 지도자는 길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그 새로운 길을 기술로 정치로 동시에 열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는 지금 미국의 규제, 입법, 그리고 금융 권력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리플은 단순한 암호화폐 기업이 아닙니다. 정치와 금융, 두 권력의 축이 교차하는 새로운 중심, 그리고 그 중심에는 XRP의 글로벌 패권을 향한 거대한 전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하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리플은 이 거대한 규제기관과 3년 넘게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단순한 법적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가 기술에 패배한 순간, 그리고 기술이 권력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피고가 아니라 정책의 설계자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길을 만들었고 정치가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리플을 공식적으로 제소했습니다. 혐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리플과 두 명의 임원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이 미등록 증권인 XRP를 약 13억 달러 규모로 판매했다. SEC는 하위 테스트를 근거로 들며 투자자들이 리플의 경영 성과에 의존해 수익을 얻는 구조이므로 XRP는 투자계약, 즉 증권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XRP가 증권이라면 XRP를 거래하는 모든 거래소는 SEC 등록 브로커딜러 자격을 가져야 하고, 리플은 상장기업처럼 정기공시 회계감사 투자설명서 제출 의무를 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리플이 미국 금융법 아래 하나의 증권사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리플이 꿈꿨던 건 글로벌 결제망이었지만 만약 XRP가 증권이라면 그 사업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리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개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불법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되어 미국 내 거래가 전면 중단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리플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XRP는 누군가의 주식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유사한 오픈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다라면서 반박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법정 공방은 3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수백 건의 브리핑과 증거 제출, 그리고 미연방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수석판사 아날리사 토레스가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2023년 7월 13일 역사적인 판결이 선고됩니다. XRP의 거래소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 단 기관 간의 직접 판매는 증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시장이 주목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법원이 암호화폐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 이 판결 직후 리플의 시가총액은 단 하루 만에 30% 이상 급등했고,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같은 미국 주요 거래소들이 XRP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SEC의 권위는 흔들렸고 2025년 3월 SEC는 항소를 공식 철회합니다. 리플이 완전히 승리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소송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치가 기술에 굴복한 첫 순간, 그리고 동시에 기술이 정책의 테이블에 앉은 첫 사례로 기록됩니다. 실제로 이 판결 이후 미국 의회는 2024년 중반부터 디지털 자산 명확화 법안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청문회 속 발언록에는 리플의 사례가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의원들은 SEC의 규제 남용이 시장 혁신을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SEC는 규제자에서 참고 사례로 전락했고, 리플은 법적 피고에서 정책의 기준점으로 바뀐 겁니다. 그날 이후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정책의 설계자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길을 만들었고 정치가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SEC와의 전쟁이 끝난 뒤 리플은 더 이상 법정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무대는 워싱턴 DC였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제 법이 아닌 정책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5월 22일 미국 하원은 일명 FIT21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는 명확한 틀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패트릭 맥켈리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죠. 리플 판결은 규제기관이 아니라 법원이 기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이제 우리는 명확한 법적 언어를 써야 한다. 갈링하우스는 이 법안 통과 직후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3년 전 우리를 피고석에 앉혔던 제도는 이제 우리의 언어로 법을 쓰고 있다. 리플은 정책의 피고에서 정책의 기준점으로 올라선 겁니다. 2024년 4월 17일 미 상원의 신시아 루미스와 커스틴 질리브랜드는 공동으로 루미스 길리브랜드 페이먼트 스테이블코인 액트를 상정했습니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연방 차원의 합법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발행기관에 은행 수준의 준비금과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상원 청문회에서 직접 이름이 거론된 몇 안 되는 암호화폐 CEO 중 하나였습니다. 상원 기록에 따르면 리플이 발행을 준비 중인 스테이블코인 RLUSD가 해당 법안의 규제 기준을 가장 충족한 사례 중 하나로 언급됐습니다. 리플은 이 법안의 공식 지지 기업 명단에 포함됐고 2025년 초 RLUSD의 미국 내 발행이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가 된 하나의 사건이죠. 2025년 7월 리플은 미국 국가은행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라이선스가 아니라 연방준비제도의 결제 인프라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제 리플은 단순한 암호화폐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통화 인프라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 리플렛은 70여 개국 300곳 이상의 금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SBI 리미트, 중동의 로루 익스체인지, 영국의 산탄델, 그리고 미국 내 여러 중형은행들이 리플렛을 기반으로 크로스보더 송금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리플의 CBDC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제휴가 아닙니다.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구조 속에 리플의 기술 레이어가 직접 들어간 겁니다.
과거 100년 동안 달러가 세계를 지배한 이유는 신용과 결제망이 미국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결제망의 새로운 중심이 리플 네트워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리플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70개국의 자금이 리플의 네트워크 위를 흘러가고 있고 각국의 통화가 리플의 프로토콜을 거쳐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통화 패권 구조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블록체인 기업이 아니다. 새로운 결제 인프라 그리고 미래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다. 기술이 길을 만들었고 그 길 위에 금융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길은 전 세계 중앙은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길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사람이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